역사 팩트체크. 이게 실화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한 역사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죠. 역사 팩트체크. 이게 실화냐의 방은희입니다. 오늘이 벌써 시즌1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게 실화냐 첫 방송에서는 역사 적폐 청산 관련해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마지막 방송에서도 국정교과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역사교과서는 촛불 민심이 선정한 6대 적폐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약속하고 업무 지시 2호로 국정교과서를 폐기시켰죠. 그런데 정책은 폐기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당한 정부 예산이 들어갔고 따라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데 그 과정에 있던 어떤 공직자도 반성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직접 나섰는데요. 지난 8월 17일 감사원에 접수한 국정역사교과서 공익감사 청구가 그것입니다. 오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의 한상권 상임대표를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는 선생님하고 벌써 꽤 오랜 시간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덕성여대에서 한국사를 가리키고 있고요. 역사정의 실천연대에 2011년부터 네. 대표를 하다가 2015년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하고 맨날 이제 사업하면서 만나다가 방송에서 이렇게 뵈니까 또 새롭네요. 이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가 정부의 어떤 국정화 발표 나오기 전에 발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제일 먼저 발족됐죠. 네네. 무엇을 계기로 이게 결성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광복절 축사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면서 건국 67주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들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건국 67주년이라는 말을 상당히 주의 깊게 듣고 저게 건국절을 지칭하는 거고 즉 건국절을 지칭한다는 것은 국정교과서를 쓰겠다는 것하고 같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8월 20일 날 그러니까 광복절 축사가 끝난 지 5일 만에 최초로 국정교과서의 움직임을 저지하는 조직을 결성해야겠다 해갖고 전국에 약 460개 시민단체를 바탕으로 해서 결성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빨리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2013년에 교학사 교과서 싸움을 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결성할 수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역사 왜곡 시도를 이제 건국절 발언 67주년이라는 발언에서 벌써 이제 눈치를 채고 우리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일단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역사교과서를 엄청 밀어붙이다 결국 폐기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어떤 대표적인 적폐였던 국정역사교과서는 이제 폐기가 됐는데 새 정부가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시키기까지 저절로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입니다. 예. 시민단체가 저지넷을 비롯해서 시민단체들과 학계 노력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예, 국정교과서를 최종 폐지하려면 역시 정치권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지난 4월 28일 날 대선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5월 10일 날 선거가 끝나면은 즉시 국정교과서를 폐지한다는 그런 협약을 맺었죠. 크가 세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국정교과서 폐지한다. 또 하나는 앞으로 교육과정을 학계와 논의해서 한다. 또 하나는 이런 문제를 항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역사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런 협약을 맺었고 그 협약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교육 문제의 1호로서 국정교과서를 폐지했고 그걸 또 5월 30일에 관보에 실어갖고 확실히 폐기됐습니다. 네네. 그동안
역사학계와 또 정치권의 어떤 이런 정책 협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선생님의 노력이 정말 너무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하고 학계 네, 모든 네. 데서 도와준 거죠. 그렇죠. 뭐 제가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네. 겸손하십니다. 어쨌든 그런 노력으로 이제 교육부가 지난 7월 27일에 국정교과서 이제 폐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역사과 교육과정의 어떤 지필 기준도 새로 개정하고 예. 검정 역사 교과서는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2020년부터 적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을 열심히 만드는 중인 것 같은데 예. 선생님이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예.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로운 교육과정은 학회와 협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따라서 그 교육과정을 만들려면 학회에 의뢰해야 되는데 지금도 네. 여전히 그 국정교과서를 만든 교육부가 중심이 돼 갖고 네. 교육평가원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네. 교육부는 지금 청산 대상이 역사 적폐의 대상이죠. 네. 국정교과서를 추진한 역사 쿠데타의 주범입니다. 그 사람이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 지금 나서 갖고 또 교육과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대통령 후보 지금 대통령 되셨죠. 네네. 협약한 것처럼 역사학계에 맡겨갖고 역사학계가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부가 좀 뭔가 입장 바꾸기의 귀재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 발표 때에도 다양성이 보장되고 질이 높은 역사 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여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지하고 검정 교과서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논리는 사실 2년 전에 교육부가 했었던 말 아닌가요? 예. 그 당시에 이미 국정교과서를 왜 하냐 했을 때 그 이유를 들은 게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사실 상당히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더니 이번에 또 검정교과서를 왜 하냐 할 때 또 그것도 또 다양성이라는 얘기를 해서 네. 결국은 얼만큼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추진이 엉터리였는지 비논리적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준식 전 장관도 무슨 책임을 진 적이 없고요. 예. 네. 뭐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네트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렇게 두 단체가 나서서 지난 8월 7일부터 15일간 786명의 감사 청구인단을 모집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공익감사를 청구했단 말이죠. 예. 네, 구체적으로 이 공익감사의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을 정부가 실시하려면은 행정 예고를 합니다. 네. 행정 예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정책을 실시할지 말지를 국민들한테 의견을 들어갖고 그렇죠. 그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고 국민들이 찬성하면 하는 거죠. 이 국정교과서 문제도 2015년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 절차만 거쳤지 행정 예고 결과 이제 국민 여론을 수렴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약 43만 명 정도가 이것에 대해서 수렴한 게 43만 명이고 반대한 게 한 30만 명 됩니다. 즉 3분의 2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의거해서 이 정책을 폐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예고 절차에 신용만 했고 이걸 강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국정교과서 문제는 2015년 11월 3일 날에 폐기됐어야 할 문제인데 그것이 그냥 강행하는 바람에 2017년 5월 30일까지 간 거죠. 따라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 행정예고를 형식적으로 거친 거. 또 하나는 행정예고라는 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국민의 의견을 듣기는커녕 국정교과서가 정당하다는 홍보를 하는 홍보 예산비로 엄청 많은 돈을 썼죠. 그것도 이제 예비비에서 지출한 거죠. 따라서 그런 예비비 집행 문제. 또 하나는 이 국정교과서 집필한 사람들의 원고료를 상식 이상으로 많이 줬습니다. 엄청난 액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고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줬거든요. 1,000만 원 단위 이상으로 줬는데 그것도 사실 예산 낭비죠. 그렇죠. 그런 예비비 지출 그런 문제들과 아울러서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내지만 누가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야지만 또 처벌할 수도 있는 거죠. 현재는 그런 것이 전혀 밝혀지지 않으니까 서로 이제 발뺌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감사원이 정확하게 밝혀서 돈은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됐는지 왜 국민 여론은 수렴하지 않았는지 왜 수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에 따르지 않고 국정교과서 강행했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밝혀내면서 국정교과서와 같은 이런 잘못된 일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는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 청구를 한 겁니다. 네네.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국정교과서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예비비 편성이 정당했는가? 또 홍보비 25억 원의 편성이나 집행 내역이 정당했는가? 그리고 집필진 편찬 심의위원들에 대한 연구비나 검토비가 적절했는가? 뭐 이런 몇 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밝혀달라고 요구를 지난 8월 17일에 저희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와 민변이 했는데 자, 이게 청구인단들이 일주일 만에 막 서로 내가 감사 청구인단이 되겠다 해서 시민들 786명이 자발적으로 막 모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 어떤 불법과 비리를 뿌리 뽑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가 앞으로 어떻게 더 잘 감시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사실 뭐 이런 시민단체가 없이 국가가 정책을 제대로 잘 수행한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민단체가 이렇게 굳이 결성돼 갖고 엄청난 낭비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이제 우선 몇 가지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주의를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역시 지금 앞으로 교육과정 문제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갖다가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역사학계에 맡겨갖고 학계가 만들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역사교육위원회 같은 걸 설치해 갖고 모든 역사 문제는 그런 위원회 시민단체와 학계와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교육 주체인 교사, 교수, 학생 이런들이 참여하는 역사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미 아까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후보 당시에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역사교육위원회. 근데 그것이 지금 실종돼 있는 상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토론회를 개최해 갖고 그 교육과정 문제하고 역사교육위원회 설치 문제 이런 걸 다시 좀 촉구해 갖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우리하고 약속했던 것들이 잘 지켜지고 그리고 지금 국정화 추진 과정에 어떤 진상이 규명되고 반드시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국가가 교과서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원천 봉쇄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이를 위해서 한상권 선생님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도 끝까지 애써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선생님께 인사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한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